국정원 개혁법 8번째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무제한 토론에 거의 동일한 목적과 입장에서 두 번째의 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4년 전 2016년 2월 26일 약 5시간 7분 동안 테러 방지법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 토론자로 나섰고, 지금은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정원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리버스터에 나선 목적과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지금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권 운운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하명과 데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힘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습관화된 경험에서 나오는 착각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지시에 한치라도 어긋나면 임기가 보장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루아침에 날아갔던 충격과 트라우마로 생긴 착각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 절대 권력의 시절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절대 권력의 부패와 횡포에 맞서서 온 민초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온 역사입니다. 세계사에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이 그랬고, 한국 현대사에서 4.19 혁명과 촛불 시민혁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혁명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는 권력을 잃은 기득권자들의 반격이 계속되었습니다. 4.19 혁명도 5.16 쿠데타의 반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도 과거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한 반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기관의 개혁을 왜 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수혜자, 정치 공작의 수혜자 아닙니까? 그 수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과거 국정원의 불법 정치 사찰과 정치 개입, 공안 사건에 대한 조작, 간첩 조작에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수구 기득권 세력만이 과거의 어두운 영광을 잊지 못하고 향수에 젖어서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막강한 비밀정보기관의 수사권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유지, 보존시키는 천병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경향신문이 강제로 매각되었고, MBC와 부산 MBC, 부산일보를 운영하던 부일장학회는 강제로, 이름은 헌납, 실제로는 강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인혁당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 민청 학년 사건, 이 모든 간첩 조작 이념 공세는 바로 비밀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무소불위의 수사권이 함께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혹시 포청천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데이비슨 연어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정원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사건입니다. 대국민 사이버 사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증거 조작 사건은 너무 유명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늘 밤새도록 아마 얘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번 무제한 토론 앞에서 나오는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국정원법 개정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개정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권은 경찰 등으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국내 민간인 사찰, 도청, 감청 못하게 하는 것.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원 3분의 2가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국정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애매한 규정,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탈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도 매우 구체화시켰습니다. 국정원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만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한 직무 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번 국정원법 개혁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 전 국민 사찰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어떻게 이런 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혹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즉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한다는 취지이고, 국정원과 경찰이 각각 정보의 수집과 수사에 전념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더 큰 성과와 효율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우려 중에 하나는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국정원 수사 인력 및 예산도 함께 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경찰청이 안보 수사국의 인프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정원과 경찰이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면은 국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우려로 대공수사권 이관 시 경찰과 협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개정안 제5조 제3항은 각급 수사기관과 국정원이 정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도 간첩 검거 그리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호 공조를 취해왔습니다. 이미 이러한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러한 공조 체계는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우려사항으로 개정안은 방첩 정보에 경제 방첩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 사찰을 위한 것 아니냐. 방첩은 전통적으로 국방 외교 관련 정보 활동을 차단하는 영역에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최근에 경제 산업 관련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산업 분야의 방첩의 핵심은 산업 스파이 문제, 첨단 산업 기술의 유출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국한될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국정원 개혁 관련된 발언들을 보면은 2003년 5월 6일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께서는 국정원 폐지가 당론이다. 우리의 국정원 개혁 기본 방향은 이렇다. 국내 기능을 모조리 폐지한다. 수사권도 폐지한다. 대북 정보 수집 기능, 대테러 정보 수집 기능, 해외 정보 수집 기능만 주겠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국정원 폐지가 당론이었다가 수사권도 폐지한다고 그랬다가 왜 이번에는 이 수사권 문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집권을 했을 때 이러한 정보기관의 수사권까지를 활용해서 또다시 한번 이 정보기관을 활용을 해보겠다? 그런데 별로 집권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요. 더 이상 이제 국정원이 간첩 조작, 정치 개입, 댓글 부대라는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엘리트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우리 국가 경쟁력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 팬데믹의 위기, 국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